이번에는 이제 전개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번째 유형의 문제인데요.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완성된 모양이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전개도로 나타내라 이것이고요. 이번에는요, 윗면의 모양과 높이 이렇게 두 개만 제시되어 있고 이 두 개를 단서로 해서 아이가 전개도를 완성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앞의 유형과 이번 유형이 뭐가 더 어렵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완성된 도형을 보고 그거를 펼치는 것을 더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고요. 오히려 그 완성된 모양을 보고 그거를 펼쳤을 때의 모양을 더 구현하는 게 쉬운 친구도 있고, 아니면은 이렇게 밑면의 모양만 가지고는 옆면의 모양을 생각하기 어려운 친구들에게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조금 더 고역이 되겠죠. 일단 앞에서 우리가 그렸던 방법과 순서는 동일합니다. 먼저 날개, 즉 밑면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. 이제 이 밑면을요, 똑같이 따라오겠습니다. 일단 3cm를 그릴게요. 여기 윗부분에 3cm,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이어지는 2cm, 그 다음에 이 부분이 4cm,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결국에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끝나겠죠. 그래서 이렇게 날개를 하나 먼저 그려준다. 그 다음부터 이제 집중을 하셔야 돼요. 이제 높이를 친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요, 여기가 2cm라서 여기도 2cm로 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옆면의 높이는요, 문제 제시되어 있어요. 3cm라고 되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반드시 높이는 3cm가 되게 그려줘야 돼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거를 왜 많이 틀리냐? 아이들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접었을 때 만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2니까 이 부분도 2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여기는 옆면의 높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3cm로 그려줘야 됩니다. 이렇게 옆면을 하나 완성하고요. 그 다음 우리 뭐를 그려줬죠? 날개 한 개를 더 그려줬잖아요. 똑같이 날개의 모양을 그려줍니다. 자,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지금부터 정말 많이 틀린다고 했죠. 바로 이 밑면의 각각의 변과 만나는 부분이 어디이냐, 그리고 몇 센티미터이냐, 특히 얘는 사다리꼴이기 때문에 길이가 다 달라요. 그래서 더더욱 집중을 해야 됩니다. 자, 우리 이 부분의 길이와 어떤 부분이 서로 만나느냐, 바로 이 옆쪽이라고 했죠. 이렇게 직각으로 항상 꺾어진다고 기억해 두면 편해요. 그럼 여기가 2cm니까 바로 옆부분도 2cm가 되겠죠? 높이는 동일하게 3cm. 제가 만나는 부분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해 볼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먼저 갈게요. 이 부분과 만나는 부분은 역시 옆쪽으로 연결된다고 했죠. 근데 이 부분이요, 이렇게 자로 재면 절대 안 됩니다. 대각선은요, 반드시 위에 그림을 확인하셔야 돼요. 현재 3cm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를 3cm가 되게 그려주셔야 돼요. 눈대중으로 그냥 그리시면 안 됩니다. 이렇게 3cm가 되게 그려주고, 역시 서로 만나는 변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했죠. 근데 아까 혹시 처음에 했던 문제 기억나시나요? 거의 똑같았잖아요. 우리 밑면의 모양이 아까 사다리꼴이었을 때 이 부분과 만나는 변이 이쪽에 올 수도 있고 이쪽에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. 모양의 차이예요. 저는 이쪽에다가 그려줄게요. 공간상 이쪽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일하게 3cm를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럼 표시를 해볼게요. 여기랑
여기랑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고 했죠. 우리는 지금 편의상 전부 실선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이제 접히는 부분을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를 해줘야 된다.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는 꼭 챙기도록 합시다. 까먹으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면은 전개도가 이제 완성이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완성된 모양을 보고 걔를 펼쳐서 전개도를 그리는 것과 밑면의 모양만 보고 전개도를 그리는 그 과정 자체는 동일한데요.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두 문제를 완전히 다른 거로 생각을 하더라고요. 근데 순서 자체는 동일하다.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은 쉬울 것 같습니다. 밑면의 모양과 높이를 이용하여서 전개도를 그리는 건데요. 이번에는 무려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도 그리기 어려운데 어떻게 두 개를 그리냐. 그리고 아이들이 이 문제를 보면은 멘붕에 빠지는 게 정답은 당연히 한 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얘를 접었을 때 이게 되는 것이 한 개밖에 더 있지 않나? 어떻게 답이 두 개나 나오나?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유형인 것 같습니다. 근데 밑면의 모양 자체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모양을 그리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요.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려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우리 앞에서 했듯이 전개도를 그리는 그 순서는 동일하다. 먼저 날개부터 그려준다. 그러면 일단 이 날개를요, 지금 문제에서 제시된 것과 동일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여기를 3cm, 2cm로 해서 이제 그려볼게요. 그 다음에요,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이 부분을 여기 3cm와 동일하게 그려준다는 거예요. 얼핏 봐서는 두 개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. 하지만 그건 정말 큰 실수입니다. 이 부분은 옆면의 높이에 해당하는데 지금 높이가 4cm라고 했잖아요. 이 부분과 같은 길이로 그리면 큰일 납니다. 그러니까 이 부분 높이는 4cm. 이런 식으로 그려주셔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날개 하나를 그렸으니까 반대쪽에다가 날개 하나를 더 그려준다.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? 이제 밑면 두 개, 옆면 하나. 그럼 우리가 남은 것은 뭐다? 옆면 세 개를 더 추가해서 그려줘야 된다.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제 남은 변과 만나는 부분의 길이와 위치를 확인해 줘야 된다. 먼저 이 부분부터 가보겠습니다. 이 부분이 현재 3cm이고 제가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만나는 부분을 이어서 생각을 하라고 했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이 3cm가 되겠죠? 3cm. 자, 역시 만나는 부분끼리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.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먼저 갈게요. 이 부분도요, 잘 보면은요,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과 길이가 동일하고요. 대신에 이 부분을 접었을 때 어디와 만나느냐? 얘도 바로 옆쪽에 바로 이 부분과 만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도 3cm로 그려준다.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 다음에 항상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남은 한 변의 길이와 어느 부분이 서로 만나느냐.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. 이 부분과 만나는 곳은요,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이쪽에 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간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쪽으로 그리기는 좀 어렵고 옆쪽으로 그려볼게요. 대신 조심해야 될 거, 이 부분의 길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. 2cm이니까 여기를
2cm가 되도록 그려줘야겠죠? 여기도 역시 이렇게 같이 만나는 부분끼리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점선으로 표시해줘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된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전개도 한 개를 완성하였고, 문제는 바로 두 번째 방법입니다. 도대체 얘를 어떻게 그려줘야 되나. 근데 의외로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아까 전에 우리 이 밑면의 모양을 그대로 가져왔잖아요. 이번에는요, 얘를 살짝 90도로 돌려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밑면의 이 모양 자체는 같은데 길이가 조금 달라지겠죠?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cm가 되는 거고, 세로가 2cm가 되는 거겠죠? 그 차이예요. 지금 밑면을 돌렸다. 그럼 날개 하나를 그렸고요. 그 다음은 동일합니다. 여기서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높이라고 했잖아요. 절대 여기 2cm라고 2cm로 그리면 안 됩니다. 높이가 4cm니까 여기 높이는 4cm가 되게 그려줘야 돼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날개 하나를 더 그려준다. 이런 식으로 그려준다.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초집중 모드에 들어간다고 해야 돼. 이제부터 초집중 모드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지금부터 나머지 옆면을 완성할 텐데, 먼저 이 부분과 만나는 부분이 어디냐? 바로 옆쪽을 보라. 바로 옆쪽에 2cm니까 얘도 2cm이다. 그러면은 2cm가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, 역시 이게 만나는 부분끼리 표시를 해둘게요. 그 다음에 이제 얘부터 갈게요. 이 부분은 바로 옆에 역시 동일하죠. 2cm 동일하게 그려주면 돼요. 길이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죠? 이렇게 하고, 역시 서로 만나는 부분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둘게요. 그 다음에 항상 이 마지막에 남은 변과, 이쪽이 만날 수도 있고 이쪽이 만날 수도 있다고 했죠? 근데 우리 공간을 봤을 때 이 옆쪽이 훨씬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그릴 건데, 먼저 길이 확인해야 돼요. 여기 3cm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도 3cm가 되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. 이번에도 만나는 부분끼리 먼저 표시를 해두겠습니다. 여기서 항상 끝나면 안 된다고 했죠. 우리 점선으로 마무리 해준다. 물론 그리면서 점선으로 표현하면 더 좋기는 해요. 나중에 점선을 안 그리고 놓치는 경우가 안 생기니까. 근데 우리는 지금 초보니까요. 자, 이렇게 두 개의 전개도를 완성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. 본인이 그려놓고도 이게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 해요. 그리고 심지어는 이 두 개를 그려놓고, 선생님, 이거 진짜 같은 전개도 맞아요? 같은 모양 나와요? 라면서 물어봐요.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. 가장 확실한 건 만들어 보는 것이다. 제가 이렇게 아까 그린 전개도를 따라 잘라보았는데요. 근데 보통 문제집에다가 그리면은 문제집을 자를 순 없으니까 역시 여분의 모는 종이에 똑같이 그려서 한번 오려보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그러면 같은 모양이 진짜 나오게 되는지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가 지금 두 개의 전개도를 이제 자른 다음에 이렇게 접어 보았는데요. 어때요? 아까 분명히 다른 전개도였는데 접고 나면은 이렇게
동일한 사각기둥 모양이 완성되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본인들이 확인을 한 다음에야, 아, 그래서 두 개의 전개도 모양은 다르지만 완성하면 같은 모양이 나오는구나. 진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요. 이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전혀 어떠한 모양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요. 유일하게 한 변이 2cm인 정사각형이 밑면이다. 그 다음에 높이는 4cm이다. 이렇게 문장으로만 제시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이들이요, 어떠한 그림도 제시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또 한 번 굉장히 어려움에 부딪히는데, 사실 이 모양 자체는요, 앞에 나왔던 뭐 사다리꼴을 밑면으로 하는 각기둥이라든지 삼각기둥 같은 모양에 비해서는 굉장히 전개도 자체는 심플해요. 단지 아이들이 어떤 모양이 힌트로 안 주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굉장히 어렵게 느끼는 문제입니다. 하지만 우리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니까요. 이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. 일단 2cm인 정사각형이니까요. 우리 정사각형 모양을 하나 그려주는 거예요. 이 부분에 그려볼게요. 2cm가 되도록 정사각형이니까요. 모든 변의 길이가 2cm가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고, 그 다음에 제가 날개 하나를 그린 다음에 옆면을 바로 이어서 그리라고 했죠. 그런데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. 여기가 2cm라고 이 부분도 2cm로 그리면 절대 안 된다. 이 부분은 옆면의 높이니까 문제에서 제시된 4cm, 높이 4cm로 그려줘야 된다.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날개 한 개, 모든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을 그려준다. 그 다음에요, 사실은 옆면을 그리기가 굉장히 수월한 게요. 잘 보면 나머지 변의 길이가 전부 2cm이니까 결국에는 옆면의 길이가 전부 동일하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부분도 이제 높이가 동일한 4cm, 이 가로의 길이가 2cm. 제가 만나는 변끼리 다시 표시해 보자면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만나는 거예요.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옆으로 가볼게요. 이제 이 부분과 만나는 변이 이쪽, 역시 2cm. 그 다음에 동일한 높이로 그려주고, 이제 이 부분과 만나는 부분이 여기라고 했죠. 그 다음에 우리 이제는 익숙하죠. 이 변의 길이가 이쪽에 오는 옆면과 만날 수도 있고 이쪽에 오는 옆면과 만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. 저는 이 옆쪽으로 붙여볼게요. 길이는 동일하게 가로가 2cm, 세로가 4cm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? 여기 만나는 부분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우리 후작업으로 반드시 이 점선을 표시해주면 된다고 했죠? 이런 식으로 됩니다.